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바람풍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풍자인데요. 바람이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기압의 고저에 의해 일어나는 공기 움직임, 그래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때 생기는 바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그런 거죠. 바람 이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바람이 들어가는 속담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 가정에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할 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한 가정에 막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막 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크면은 또 시집장가를 가서 또 손자가 많고, 이게 손자도 많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집에 그냥 자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집에서 걱정이 다 끝났으면 또 딴 집에서 걱정이 생기고, 둘째가 걱정이 되고, 셋째, 넷째가 괜찮으면 또 뭐 다섯째가 뭐 걱정거리가 생기고, 맨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근심 걱정이 맨날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많으면 조그만 불어도 부딪히죠. 근데 가지가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할 날이 없다. 자식이 많으면 편할 날이 없다. 부모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전번에 추석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강의를 하고 바람에 대해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리맥자가 그랬어요. 보리맥자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밑에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칠복자인데 이게 칠복자예요. 칠복.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지금 치다 때리다 그런 건데, 칠복자는 이제 손에 회초리 또는 막대기를 들고 때리다. 우리 북고자에서도 이런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다 때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치다 때리다는 거예요. 이게 까끄락이라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칠복자인데 치다 때리다 그런 뜻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보리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탈곡기에다가 해서 기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좀 더 여러분에게 깊게 좀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보리타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뭐 이런 그때 보리타작, 도리깨라고 하죠. 막대기에 이렇게 하고 탁 때리는 거. 콩타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콩타작은 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콩타작을 했는데, 지금도 어머니는 가면은 콩타작을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리고, 또 참깨 같은 것도 이렇게 두드리고 막대기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씨앗을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도 그렇게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밭에서 베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넓은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돌깨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때린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보리 씨앗을 빼내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빼내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보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복자는 보리타작에 의해서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그 바람풍자. 바람풍자는 6급에 있습니다. 그게 바람풍자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맨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이 안석괴예요. 이게 지금 안석괴입니다. 안석괴. 이게 1급에 있어요. 이 안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석이 있고 앙석이 있어요. 방석은 이제 엉덩이 이렇게 깔고 이렇게 앉는 거고, 그 안석은 벽에 딱딱하고 또 차갑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다 기대는 겁니다. 이게 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석. 그러니까 이 안석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안석 모양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안석이에요.
그래서 안석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안석이 안석은 이제 그 왕의 이제 여기 이제 왕의 의자입니다. 왕의 의자에 이제 왕이 앉아서 이렇게 정사를 돌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방에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신하들하고 이게 궁궐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나란 일을 하는 그런 큰 의자, 높은 의자 있죠. 우리 사극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정사를 돌볼 때 하는 얘기고, 그냥 방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방에도 이렇게 안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석이 있고 안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하나일자죠. 하나, 일. 이거 8급에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 땅, 사람 그런 거 나타나고 또 일자, 수평성 모양, 그 다음에 또 일자 모양, 그 다음에 또 모두도 나타내죠. 모두. 우리 그 나라 국자에도 그 모두 국민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원효대사의 일체 이심조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일소 한 번에 싹 쓸어버린다. 그럴 때도 모두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일자는 또 모두를 나타낸다. 그런 걸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안석괴에다가 여기다가 일자를 넣었죠. 가운데 안에다가.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무릇 범자예요. 이게 무릇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또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고 여기는 이제 전체 모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안석계에다가 하나일자가 들어간 거죠. 안석계에다가 이게 이제 하나일자 점처럼 생겼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일자예요. 여기 하나일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일자는 여기서 모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안석은 이렇게 이제 의자, 저 왕의 의자에 뒤에서 이렇게 기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안석에 왕에 앉아가지고 나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전체 백성, 모두, 여기 일자는 모두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석에 앉아서, 이렇게 높은 의자에 왕이 앉아서 모두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백성들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사를 다스리는 곳 조정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방에 있잖아요. 왕이 방에 있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을 읽고 또 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보통적인 일반적인 삶을 또 하는 것이죠. 왕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왕이 맨날 여기서만 1년 내내 평생 그냥 여기서 앉아있기만 해요. 여기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방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고 뭐 그렇잖아요. 정사를 돌보지 않을 때는 방에서 그렇게 보통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무릇이 전체 보통 그렇다. 이게 이제 3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요 부분이 있죠. 또 요 부분이 벌레충자입니다. 벌레충. 그래요. 벌레충자를 좀 찾아보면요. 벌레충자는 이렇게, 이게 지금 벌레충자입니다. 4급에 있어요. 근데 벌레충자를 3개를 써주는 이유는 벌레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보셨죠? 파리들이 많이 모이고, 모기가 또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것들. 벌집에 벌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벌레충자를 이렇게 3개를 써가지고 이것도 벌레충자다. 이게 벌레가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게도 벌레충자 같이 씁니다. 이게도 벌레충자예요. 벌레충.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벌레 모양 그대로를 본딴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있는데 벌레 몸이 이렇게 생겼죠. 벌레 몸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쵸. 파리나 모기나 무슨 뭐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물론 날개가 없는 벌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날개가 있는 벌레를 지금 한자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그 벌레가 또 이제 날개 있고 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그래서 이게 다리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점을 이렇게 쳐준 것은 다리가 이제 계속 있다, 몇 개 계속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계속이라는 말은, 벌레가 다리가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 있는 벌레 봤어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 이렇게 짝수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벌레마다 그 다리 개수가 틀리죠. 그래요. 그래서 이, 벌레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벌레 몸, 그 다음에 양쪽 날개, 그 다음에 다리가 계속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벌레 축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람풍자를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람을 성질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왜 그래요? 바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난 바람이 눈에 보인다. 라는 사람 있어요? 물체가 움직여가지고, 나무, 낙엽이 막 팔락팔락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가지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팔락팔락 그래가지고. 나무가 움직이니까, 그렇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바람이 시원하게 이렇게 불면서 뭐 옷자락이 흔들리거나 뭐 머리카락이 흔들리거나 뭐 그렇잖아요. 뭐처럼요? 벌레 날개처럼. 벌레 날개처럼. 벌레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만이 날아가는 것이죠. 공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물체가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무, 낙엽이 막 팔락팔락 움직이고 또 옷자락이 팔락팔락 움직이고 머리카락이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전체 모두가 이게 벌레가 날개짓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일 때 바람의 모든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물체가 움직이죠. 물론 뭐 바위라든지 뭐 쇳덩어리라든지 막 이게 딱딱한 거 막 그런 거는 안 움직이죠, 당연히. 완전히 그냥 큰 태풍이 막 불었을 때나 이게 막 지붕 날아가고 막 그럴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거지만 평상시 보통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는 어떤 물체가 부딪혀가지고 움직이면은 저기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날개짓을 하듯이, 날개가 이렇게 팔락팔락 움직이듯이, 뭐, 옷자락이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풀이라든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나뭇잎도 막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팔락팔락 움직이고, 그런 개념으로 벌레 충자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레가 날개의 짓을 하듯이 모든 물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딪히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바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 풍자입니다. 그래, 좀 더 볼까요? 그게 이제 이게 무릇범자라고 그랬죠. 무릇범. 그래서 이거는 또 전체, 보통, 일반, 그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릇범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자예요. 이자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안석계에다가 일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무릇범자, 이게 전체, 보통, 여기서는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조자죠. 세조.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세 중에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그러니까 전체 세 중에 가장 큰 새. 전체 큰 중에. 그래서 이게 붕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붕새. 이게 붕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상의 새입니다. 실제는 없어요. 상상의 동물. 그 새죠. 이게 붕새라고 합니다. 붕새. 그래서 이 이자는 새 중에서, 전체 새 중에서 제일 큰 새, 그런 얘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문헌을 좀 보면은요,
봉황은 중국 신화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다. 봉황은 모든 새의 우두머리라고도 불리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새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예, 무릎범은 전체라고 했으니까 전체 새 중에서 제일 큰 새, 그게 붕새다. 그래서 붕새 봉자입니다. 그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요 위에 부분하고 이게 예,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릎범, 즉 여기서 전체 그렇습니다. 전체 보통 또는 전체 그런다고 그랬죠. 무릎범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역석자죠. 전역석.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전체 저녁에 뭐 어떻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저녁 시간을 좀 찾아보니까요. 오후 5시, 그러니까 17시부터 18시, 예, 16시, 그죠? 16시, 죄송합니다. 17시, 그 다음에 18시, 그 다음에 19시, 그 다음에 20시, 21시, 그래요. 예, 그래서 오후 5시죠, 이게? 오후 5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그러죠. 9시까지 저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저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17시부터 21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오후 5시, 6시, 7시, 8시, 9시 그런 거예요.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를 저녁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녁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녁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요때죠, 요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는 저녁에 전체 저녁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시가 저녁 시점 중에서도 제일 빠른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자가 뭐냐면 일찍 숙자예요. 그래서 일찍 숙. 그 저녁 시간이 오후 5시, 6시, 7시, 8시, 9시가 있는데 여 중에서도 이게 저녁에 제일 늦은 거죠. 그렇죠? 저녁에 이게 중간이고 저녁에 맨 앞인 거고. 그래서 전체 저녁 중에 이 해석이 전체 저녁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거. 전체 새 중에 가장 큰 거. 그렇잖아요? 전체 저녁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일찍. 그래서 일찍 숙자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볼까요? 이거는 수건건입니다. 수건.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릎범자죠. 무릎범. 이게 이제 전체. 그 다음에 보통.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수건건은 수건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수건은 또 이렇게 넓고, 길고 넓고 하는 그런 천들을 다 수건건으로 썼습니다. 한자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지금 배가 있는데 배에 이게 천이 가장 많이 있죠. 이게 돛이라고 하죠. 돛이라고 하죠, 이게. 그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돛은 뭘로 돼 있어요? 천으로 돼 있죠. 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건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건건으로 넓고 길고 하는 그 천을 수건건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넓고 긴 천 전체, 여기서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에 이것들이 딱 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돛배예요. 돛배. 돛배, 그렇습니다. 이거 3급에 있어요. 예, 돛에 의해서 돛을 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간다는 것이죠. 돛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무릎범자인데, 여기서도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전체가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바다가 배 이상 넓어요. 바다가. 예. 그 지구 전체를 100%로 본다면 70%가 바다고 30%가 육지예요.
그게 절반 이상이, 배 이상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은 주변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은 육지가 안 보여요. 그만큼 바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넓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전체가 물이다. 그 말은 그렇게 바다가 넓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넓을 범자예요, 이게. 넓을 범자입니다. 이거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이거는 남목자로 두 개로 써주면 수풀림자죠. 수풀림. 그렇습니다. 이거 무릎범자니까 전체, 보통을 나타내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예, 그래요. 근데 이 수풀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가 두 개를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으니까 나무가 많은 곳을 숲이라고 하죠. 우리 보면 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가면 산에 거기 나무가 많이 있죠. 그걸 숲이라고 하죠. 숲이라고도 하고, 수풀. 예, 이게 이제 수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나무가 많다, 숲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범어예요, 이게, 범어. 이게 뭐냐면, 범어입니다, 범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인도에서, 죄송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이게, 썼던 거예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건데, 고대 인도에서 썼던 범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팔만 대장경 보면은 그 좋은 내용들을, 불경에 해당되는 좋은 내용들을 그 글자로 새겨가지고 나무에다가,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놨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꺼내가지고 인쇄 먹을 묻혀서 이렇게 종이에다 찍고 하면은 그게 탁 써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쓰는 것도 나무 목판으로 이렇게 많은 범어를 새겨놔가지고 전체가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의 그 내용들을 그 나무 목판에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두 개로 써줬으니까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죠. 이게 여러 개, 무지하게, 우리 8만 대 중에 8만 개 목판, 그죠? 요것도 그렇게 많은, 한두 개가 아닌 많은 그 목판에다가 이게 범어를 새겨가지고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어 범자예요. 범어 범. 1급에 있습니다. 자, 점도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석계가 들어가려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안석계는 이렇게 우리가 벽에 등에다가 기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대는 거라고 했죠. 이 모양을 안석 그대로 나타내는 게 1급에 있는데, 이게 안석인데요. 안석괴. 그래요. 그래서 이 안석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다. 그런 건데,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한자가 안석 모양처럼 생겼으면은 어떤 물체가 안석 모양처럼 생겼으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무 목자예요. 나무모. 그 다음에 이거는 안석이죠. 안석괴. 그래서 여기는 안석괴의 그 한자 모양, 안석괴의 한자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물건이. 그런 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목자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안석괴 모양같이, 안석괴 글자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든 책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석 모양 같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책상괴, 나무로 만든 책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안석괴 글자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1급에 있어요. 책상괴. 그 다음에 요거는 대지해머리죠. 대지해머리. 예,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지붕 꼭대기,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가운데가 쭉 올라오고 밑에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됐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노풀꽃자에도, 노풀꽃자에도 그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 위에 지붕 모양처럼 그런 모양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붕 모양, 높이 이렇게 있고 지붕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석괴인데, 안석괴인데, 이 안석괴는 또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높게 이렇게 쌌잖아요. 건물을 높게 쌌죠.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석괴 글자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그 위에 지붕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붕처럼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이, 옛날에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졌죠. 그래서 이게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높을 항자입니다, 이게. 높을 항자예요. 항. 2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양처럼 생긴 걸 썼다. 안석괴 모양처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인데, 달월인데, 우리 고기육변도 쓴다고 그랬죠. 고기육. 그래요. 그래서 살에 해당되는 건 다 이거 쓴다고 그랬어요. 팔, 다리, 소장, 대장, 심장, 간장, 이런 거 전부 다 한자 보면은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고기, 즉,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예, 그래서 여기서도 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석괴죠. 안석괴인데, 안석괴는 등에다 이렇게 기대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안석괴 모양처럼 생기면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석괴 모양처럼 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날씬한 여성이 있는데, 이게 몸이, 안석괴 모양처럼 날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막 엄청나게 뭘 많이 먹고 막 그냥 엄청나게 살이 쪘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이 안석괴 모양 그 한자처럼 이런 전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에 막 많이 먹고 살이 쪘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타원형처럼. 배도 나오고 막 엉덩이도 막 이렇게 비주살이 쪄가지고 타원형처럼. 이게 안석괴가 아니잖아요. 예?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석괴를 썼으니까 그런 타원형이 아니잖아요. 타원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석괴 모양처럼 이렇게 가짜 모양처럼 날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이 이제 안석괴 모양처럼 이렇게 날씬하기 때문에 이 살갗이 그렇다는 거죠. 살이 막 이렇게 찌면 비주살이 쪄가지고 살갗이 이게 뭉뚱하게 나오죠. 살이 찌면.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이런 안석괴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주, 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1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이거는 밥사, 너는 먹을 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석괴죠. 안석괴. 자, 그래요. 그러면은, 밥과 안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몸이 날씬할 때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은 밥을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면은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지방에 살이 쪄서 안 돼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끼도 안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밥은 먹기는 먹되 적당히 그냥 한 그릇에 이렇게 딱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한 끼 이렇게 먹고 또 제 시간대 그러니까 삼시세끼 이렇게 한 끼씩 이렇게 삼시세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중간에 간식을 먹고 뭐 5끼도 먹고 또 이것저것 막 먹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시세끼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렇게 자제를 해야 돼. 먹고 싶죠. 계속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배가 부르는데도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안석괴 모양처럼 몸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을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는 거죠.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줄일 기자예요, 이게. 줄일 기자입니다. 성금에 있어요. 예,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